분노는 결코 고결한 감정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울분을 터뜨리거나 부모의 원수를 갚는 혈투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소리다.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아주 사소하고 치사한 것들이다. 남들 다 가진 걸 나만 못 가졌다는 그 소외감, 그 찌질한 도끼가 인간의 밑바닥을 끌어올린다. 기원전 607년, 송나라와 정나라가 맞붙기 직전의 전장이다. 결전을 앞둔 밤, 송나라 사령관 화원은 거대한 가마솥을 걸었다. 메뉴는 양고기였다. 진중에는 기름진 고기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곳곳으로 스며들었고 병사들은 침을 삼키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화원은 직접 국자를 들고 자애로운 지도자 흉내를 냈다. 그는 병사들의 그릇에 고기를 듬뿍듬뿍 담아주며 생색을 냈다. 문제는 그의 수레를 끄는 마부, 양짐의 차례에서 터졌다. 양짐은 은근히 기대하며 그릇을 내밀었다. 사령관의 수레를 모는 최측근이니 남다른 대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원은 양짐을 보더니 국자를 멈췄다. 그러고는 솥바닥을 긁어 건더기도 없는 맑은 국물만 한 국자 툭 던지듯 부었다. 자네는 무슨 고기를 받겠다고 서 있어. 편하게 마차만 모는 사람이. 몸이 무거워지면 수레만 느려지지.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다른 병졸들이 크크대며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양짐이 고기를 못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마부보다 더 높은 위치라는 것에 우쭐해했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비록 내가 받을 게 줄어들지언정 남이 나보다 덜 받길 원하는 것을,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는 그 비열한 우쭐함. 졸개들은 화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욱 비굴하게 굽신거렸다. 장군님 말씀이 옳습니다. 마부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저놈은 국물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겁니다. 양짐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졸개들의 그릇에 박힌 주먹만한 고깃덩어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고기를 씹으며 자신을 조롱하는 졸개들의 번들거리는 입술을. 양짐의 시야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나만 빼고 모두가 고기를 씹고 있다는 그 고독한 소외감, 그리고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든 화원과 그의 동조한 놈들 전체가 혐오스러웠다. 천막 밖은 여전히 축제 같았다. 그러나 양짐은 그날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병사들이 내뱉는 걸쭉한 농담과 트림소리, 그리고 뼈조각을 발라내며 낄낄거리는 소음이 천막천을 뚫고 들어와 양짐의 고막을 송곳처럼 찔러댔다.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그 기름진 고기 냄새는 이제 구수함이 아니라 역한 시궁창 냄새처럼 느껴졌다. 옷에 베어버린 그 고기 향기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낙인 같아 그는 몇 번이고 제 소매를 문질렀다. 식어버린 국물 그릇, 바닥에 뜬 얇은 기름층은 마치 죽은 자의 눈동자처럼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래, 너희끼리 배불리 처먹었겠다. 그래, 두고 보자. 오늘 먹은 그 고기가 너희 제삿밥일 것이다. 화원은 이 모욕의 주동자였고 그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이 고기 파티를 즐긴 모든 병사를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분노가 식을 줄 모르는 기름처럼 양짐의 심장 속에서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전쟁이 시작됐다. 화원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전차에 올랐다. 그는 여전히 어제의 기분에 취해 위풍당당하게 명령했다. 자, 어제의 고기 힘을 보여줘라. 전군 진격.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했다. 아군 기병들이 좌우로 펼쳐지는데 양짐이 모는 화원의 수레만 전장을 가로질러 정나라 진영 한복판으로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화원도 당황했지만 애써 상황을 낙관하며 양짐에게 말했다. 이복의 자네, 그 방향이 아니야. 너무 의욕이 앞섰군. 말이 어제 고기 냄새를 맡고 흥분이라도 한 게냐? 화원은 양짐이 그저 긴장해서 실수하는 것이라 믿고 싶었다. 설마 마부가 사령관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짓을 벌이겠냐는 아니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수레의 속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수레가 금세 적진의 화살, 사거리 안에 들어오자 그제야 화원은 비명을 질렀다. 이 미친놈아, 죽고 싶은 게냐? 당장 말머리 돌려. 그제야 양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밤새 잠을 못 자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비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화원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의지였고 살이었다. 수레가 적의 방패 부대를 들이받기 직전 그는 비명을 지르는 화원의 멱살을 잡듯 고삐를 낚아채며 외쳤다. 장군님, 어제 양고기는 장군님 마음대로 나누어 주셨지요? 오늘 이 수레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같이 죽읍시다, 이 고기밖에 모르는 인간아. 쿼당 하는 소리와 함께 수레는 뒤집어졌다. 화원은 비참하게 바닥을 뒹굴었고 달려온 정나라 군사들의 창날이 그의 목을 겨눴다. 총사령관이 적의 포로가 되는 그 순간 양짐은 넘어진 말 옆에서 미친 듯이 웃어댔다. 제 팔이 꺾이고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는데도 화원이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는 꼴을 보며 최상의 쾌감을 느꼈던 것이다. 화원을 잃은 송나라 군대, 즉 어제 고기를 씹으며 양짐을 비웃던 그 병사들은
사방에서 들이닥친 적나라 칼날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갔다. 양짐은 제 손으로 그들 모두를 도살장으로 끌고 온 셈이었다. 사령관을 잃은 송나라는 결국 대패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양짐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 국가의 안위 같은 건 이미 양고기 국물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다. 중요했던 건 오직 하나, 자신을 비웃던 자들의 비명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었으니까. 포로 신분으로 기회를 엿보다 기적같이 탈출한 화원이 양짐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구질구질하게 사과를 건넸다. 그때 일은 미안했네. 하지만 양짐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짓고는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사과 따위로 씻어내기엔 그의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양짐은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돌진한 게 아니다. 그가 원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그를 조롱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와 그 자들의 파멸이었다. 또한 자기만 빼고 돌아간 그 고깃 그릇을 기억하며 화원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에 함께 지옥으로 가기를 원한 것이다. 이렇듯 일개 마부를 서운하게 한 작은 사연은 한나라의 전쟁 패배로 이어지게 했다. 전쟁터의 흙먼지는 가라앉았지만 양짐을 분노케 했던 양고기 냄새는 여전히 공기 중에 흐릿하게 감돈다. 보라. 당신이 서운하게 한 어떤 이도 지금 어딘가에서 고기 한 점 없는 그릇을 말없이 노려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의 손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말의 고삐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목숨줄일까? 손바닥에 차가운 가죽 고삐 감촉을 느끼며 그는 어느 방향으로 꺾을지 이미 정했을지도 모른다. 그 서운함과 분노의 끝에서 누군가 피를 보게 될지는 오직 그 어떤 이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